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증시 전날 먹구름을 걷어내는가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 시장에서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 상승에 제동이 걸렸고요.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날씨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장중 역대 최저가를 다시 기록, 주요 2차 전지주들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자동차 역시 흐린 날씨, 금융은 대체로 맑은 하늘 눈에 띕니다. 조금 더 자세한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실 텐데요. 젠스낭 CEO가 전날 대만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기조 연설에서 엔비디아를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정의하면서 AI 생태계에서의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국내 반도체주들 오늘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인공지능 열풍으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수주가 이어지면서 이 전력과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오늘 맑은 하늘입니다. 효성중공업이 장중에는 60만 원까지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외에도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가온전선과 HD 현대일렉트릭 등의 종목들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가 2028년에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등의 태양광과 2차 전지주들 흐린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두 종목 모두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요, 후실적과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기대감, 또 앞타머 사이언스는 인도 현지 기업과 폐암 조기 진단 키트 생산,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타머 사이언스는요, 전일 대비 가격 상승,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보실 텐데요.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또 두 종목입니다. 실리콘2가 이제 실적 대비 과도한 조정을 받았다는 증권가 의견이 나오면서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후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다 라는 증권가 전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요. 유앙타 증권 측에서는 올해 2분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현재 주가 조정은 실적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이오 비주인데요. 스킨부스터와 히알루론산 필러 등 의료 미용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세 자릿수대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하스닥은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 초반에는 일단 분위기가 좀 좋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또 시장이 약간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큰 것은 일단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변동성.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극복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좀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된다면 달러가 약세, 우리 원화의 강세,
이런 부분들인데 원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것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투자자들의 오해가 원화 강세는 무조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국내 체력이 좋아지는 원화 강세이지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는 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더군다나 환율이 지금 뭐 하루아침에 1,400원 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추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추세가 안 만들어졌을 때는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기는 어렵죠.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 더군다나 2차전지에 관련된 악재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 지금 뚜렷하게 나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그동안 올라왔던 것들조차도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여기서 어떤 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상승하는 탄력보다 상승하는 그 힘보다 하락하는 탄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승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역기를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죠. 하지만 어떤 물건을 툭 던지면 그건 쉽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한데 그만큼 힘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2차전지 같이 푹 빠지는 건 뭐다? 사자가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이만큼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는 지금 사지는 않겠다. 하지만 나는 불안하니까 팔겠다라는 심리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전체적인 시장 그 지배 심리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600선에 대한 공방 굉장히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하이닉스가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LG엔솔이 또 빠지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시총 상위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면밀히 좀 봐야 된다. 정리하자면 딱히 어떻게 지금 이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상승 동력이 부족한 시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자동차주 약세, 오늘 그리고 반도체는 반등, 금융 쪽도 좀 비교적 맑은 날씨 보이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과연 2,600선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소장님께서 준비해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섹터는요. 전력입니다. AI 수요와 미 전력망 교체 기대에 힘입어서 지난해 고공행진을 보였던 전력주들이거든요. 단계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고 또 미국에서 국내 전력 기업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이 초고압 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투심을 위축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이제 전날 대만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기조 연설에서 엔비디아 CEO가 AI 생태계 확대를 강조하면서 이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오늘 반도체주들 또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전략 참고해 보고요.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기 폐지 가능성에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까지 약세에 뛰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의견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력입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이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전력 설비주들 전반적으로 LG 좀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력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투자들이 전력주들이라고 한다라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큰 틀을 한번 보죠. 우리가 작년 초에 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을 나타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거로다가 이제 8월 달인가요? 23만 원을 찍고 이제 그다음부터 다시 이제 좀 위아래로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거죠.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갈 때 뭐가 올랐냐면 후공정, 전공정, CXL, 유리기판 다 올랐죠. 그런 가운데서도 다음 차기 주자는 전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까지 전력주는 안타깝게도 크게 올라가지 못했죠. 상반기 때 좀 올랐다가 밀렸죠. 자, 지금 이제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20만 원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주들이 올해 이제 불을 뿜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데일리를 방송을
못했으니까 다른 데서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을 다시 전원을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로 찍어서 팔 수 있지만 전력기기 같은 경우,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립니다. 뭐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드디어 눈앞에 보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전력기기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못 올랐던 게 이게 왜 올라가지? 지금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증권주나 건설주도 마찬가지죠. 야, 작년에 안 올랐는데 그게 올라? 결국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평균 회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저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많이 올라간 건 좀 떨어지고 덜 오른 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력 설비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은 특히 이제 원전 관련된 효소공급도 물론 변화가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 KPS 같은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것들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뭐 원전 생태계를 미국도 이제 복원하겠다 그러고 우리도 이제 뭐 지금 대선 주요 주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높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씀하셨던 AI라든지 대선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이슈가 현재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강했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오늘 좀 많이 약하죠. 여전히 지금 이제 국내 힘만 가지고는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참 저는 이례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가 빠지면서 전력이 간다? 이거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어떤 설득력이냐? 우리가 이제 롱숏 펀드라는 개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외국계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동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공매도가 금지가 됐다 보니까 2차 전지와 전력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이렇게 전략들을 짜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가 빠지는 만큼 전력이 올라가는 거고 전력이 올라가는 만큼 2차 전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태양광이라는 돌출 악재가 또 튀어나왔다는 점에서는 오늘 시장에 있어서 시장이라는 건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제 몸무게도 항상 변하듯이 이러한 것들 시장의 변화도 항상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나.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전력 인프라도 작년에 안 올랐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올해부터 이거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뭐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전력 같은 경우 이제 원전 관련해서 받아갈 수 있는 이슈로도 움직이는 지금 테마성의 이슈들이 있다. 이런 대선 관련해서 정책적인 공약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 붙어 있고요. 그리고 AI 모멘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전력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본다면요, 소장님? 일단 지금은 두산 엘리베이티 뭐가 이제 대장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두산 엘리베이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과도 관련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실적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주식인데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한번 무너지면 우수 쏟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도 영역에서는 신규 편입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전략들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손절매를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손절매를 걸기도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이격도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두산엘리베이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렇다면 언제 매도하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5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오늘 그 올라갔던 6%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꼭 고점에 팔겠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반납 구간이 일정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두산엘리베이티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 플레이를 봐야 된다.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뭐 체코와의 관계 뭐 이런 것보다는 차트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LS일렉이죠. LS일렉 같은 경우 오늘 두산엘리베이티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LS일렉 같은 경우도 지금은 보유자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산엘리베이티와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쪽은 원전과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선이라든지 변압기와의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향후에 LS일렉이라든지 두산엘리베이티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한 차례 지금 보유를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한 차례 지금 조정을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조정기에 들어갈 때는 한 차례 이
이익을 챙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정기를 기다리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단기 약재가 나왔죠. 일단 IRA법에 대한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고점에서 매물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이제 시초가 부근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뭐 챙기실 수 있으면 챙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나쁜 건 아닌데요. 지금 하나 같은 경우 미국에다가 일괄 공장을 다 지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을 보고 이제 들어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추세에서 이것을 조정시 매수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어제 들어가신 분이 아니면 다 지금 수익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들어가신 분은 같은 경우는 필히 리스크 관리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익을 챙기는 것도 결국 주식이라는 게 팔아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그 뭐 올라갔다 떨어지기만 하는 것, 올라갔었던 것이 내 고점이 아니라 팔아서 내 계좌에 들어와야 그게 이익이다라는 점에서는 하나솔루션은 단기 매도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 신규 접근에 대한 시선보다는 보유자의 영역 안에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LS일렉트릭, 하나솔루션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이거든요. 이제 젠스낭 CEO가 AI 생태계 확대를 강조하면서 그럼 국내 기업들에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는 것 같거든요. 뭐 어제 이제 양자 얘기도 했었고, 근데 양자 얘기는 그건 앞으로 먼 미래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대만 컴퓨텍스에 대한 이슈, 뭐 벌 하이닉스가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지수가 빠짐으로써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과 다르게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좀 20만 원 탈환한 모습들이죠. 빨리 안착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적극 매수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20만 원에 대해서 뭐 초반이라면 아직까지는 좀 매수 구간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장비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다 이제 이슈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이슈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의 컴퓨텍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따른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일부 장비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도 시장에서 자꾸 이제 뭐가 뭐 이렇게 옆에서 자꾸 찔러야 관심을 갖는 거지 찌르지 않을 때는 관심을 잘 안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관심권에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20만 한 2천 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윗골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음봉의 흐름 그리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외에도 좀 볼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 있을까요? 오늘 윗꼬리를 좀 달죠.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 시초가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저도 관심 종목 창에서 보면 몇몇 종목 눈에 안 띕니다. 5종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오늘 20만 원을 안 깨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 뭐 19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15만 원, 뭐 이런 것들인데 20만 원을 안 깨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도 5만 5천 원. 5만 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안 끼고 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그러한 영향들을 좀 받는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공매도 개인들의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이게 특히 얼마에 들어왔느냐 18만 원, 19만 원 사이에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공매도 상당히 이제 조금 힘에 겨운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가 일단 1차적으로 20만 원 안착, 그다음에 21만 원, 22만 원 뚫어주면 25만 원까지는 쭉 커버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라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미반도체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아무래도 오늘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어제 이제 한 6% 빠지고 오늘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게 상당히 안타깝죠. 자사주 1,700억을 하겠다라는 부분, 1,300억인가요?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지금 한미반도체가 자사주를 살 때인가라는 거,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자사주를 살 때인데,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화 세미텍과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지금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사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자사주 소각이죠, 무조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측면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이익을 낸 것을 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익을 낸 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익이 난 거 가지고 자꾸 기술 개발을 해야 될까, 빚을 갚아야 될까, 아니면 배당으로서 직원들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될까, 이게 이제 주요 경영진들이 결정해야 되는 의사 결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주가를 떠받칠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굳이 제 개인적으로 굳이 이걸 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지금 현재 한화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한화 지금 이제 기사를 보면 아워홈이라는 급식 업체를 또 6월 말로 계약 종료를 했어요. 그게 하나그룹에 인수됐기 때문에 한화를 의식하면서 주주들을 신경 쓰고 그런 부분들 주가를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1,000억 이상을 안 써도 되는 돈을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낭비하고 있고, 더군다나 앞으로는 가격 경쟁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오후 들어서 이게 탄력이 마이너스 돌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데일리 개장 때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다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한 인사이트가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증권가에서 꽤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수율이 좀 개선되고 있고, 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1등이고 이스페타시스가 2등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이었다라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TC 본더라든지 아니면 뭐 적층과 관련된 기술을 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스페타시스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SK 하이닉스의 경우 20만 원 안착하는지에 대한 이런 움직임 좀 잘 지켜보셔야겠고, 한미 반도체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이수페타시스 반도체 내에서는 좀 최선호주로 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반도체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어제 미국 의회에서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 법안 부결됐다는 소식 들려왔는데, 오늘 또 이제 조기 폐지 가능성 언급되면서 2차 전지주들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심려가 깊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냉정히 좀 보셔야 될 시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지은 것이 그 원에서 짓는 공장하고 네. 그다음에 보조금을 줄 테니까 공장을 짓는 것 지어라라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현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직접 이제 만드는 것이 좋으니까 보조금을 물론 준다라고 했습니다만, 보조금을 안 줘도 이제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보조금을 안 줘도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것은 현대 같은 경우는 그랬죠. 근데 네.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갔던 건 삼성하고 다른 2차 전지 업계들이거든요. 태양광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상당히 조금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오늘 CATL이 홍콩에 상장이 됐어요.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CATL이 홍콩 증시에 상장되면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였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자금난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캐즘을 극복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좀 뭐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리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캐즘이라는 게 단순하게 시간이 간다라고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차 전지에 있어서 전기차의 캐즘은 누구든지 다음 차는 내가 전기차를 살 것이야라고 하는 것이 캐즘이거든요. 네. 캐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게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XR 기기 같은 경우. 처음에 XR 기기 나왔을 때 세상을 바꿔놓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네. XR 기기가 나온 다음부터는 얘기가 뚝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전 주위에 XR 기기를 한두 번 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다 못 본, 캐즘을 극복을 못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신저가로 계속해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봉의 크기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좀 병행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차피 뭐 좋지 않은 얘기니까 종목까지 그냥 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2차 전지가 돌아서려면
LG엔솔이 먼저 돌아서야 됩니다. LG엔솔 같은 경우가 일단은 우리가 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LG엔솔이 돌아선다라면 다른 것들이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건 코스피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 밑거래를 오늘 답니다만 에코프로는 좀 달지 못하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뭐 공매도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만 공매도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뼈 아픈 게 LNF까지 밀린다라는 거죠. LNF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슬라와의 연관성, 이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좋았었는데, 테슬라가 물론 이제 LNF가 올라가려면 테슬라 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테슬라가 차가 잘 팔리기보다는 다른 이슈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가 테슬라와 동조화 현상이 끊어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차전지는 일단 뭐 과감한 결단을 좀 지속적으로 권고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다라든지 희망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뭐 다른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주가 차트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 이차전지가 포트에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지금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내가 포트에 새로 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면 저는 오히려 버티셔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나는 이차전지가 내 포트에 없다라면 나는 쳐다도 안 볼 거야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각은 이차전지가 없는 다른 투자자들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기차 캐즘 장기화, 업황 자체의 경쟁력 저하고요. 그리고 미 IRA 전기차 세액 공제 조기 종료 추진 등의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2차 전지주입니다. 소장님의 의견 참고하셔서 좀 잘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알아보는 데일리 아탁 시간,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1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기조연설에서 폭스콘, TSMC, 대만 정부와 함께 대만 최초의 대형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대만의 AI 인프라와 생태계를 위한 것이라며 대만이 AI 기술의 사용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엔비디아와 TSMC, 폭스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참여하며 칩부터 패키징, 서버, 통합까지 모두 현지화할 예정이다. 엔비디아는 슈퍼컴퓨터의 그레이스 블랙웰 GPU, NV링크 아키텍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TSMC는 칩 생산, 폭스콘은 조립, NSTC는 자원 개방을 맡는다. 황 CEO는 TSMC, 폭스콘 등이 이미 대규모 AI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대만 현지에서 세계적 AI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너사들과 함께 블랙웰 칩 기반의 AI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저희 17주차 챌린지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데요. 2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우진이고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SMR 핵심 계측기를 개발하고 있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 또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요. 현재 구간 8%대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간 안에 1차 목표가 달성했거든요. 여기에서 익절로 대응해 볼지 혹은 저희 2차 목표가 받아볼 수 있을지 파트너님의 진단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광명전기입니다. 이제 우진과 같은 날 공략해 주셨고, 전력기기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미국 전력관리회사 이튼과 수배 전방 관련 기술 협력을 맺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이 광명전기도요, 오늘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입니다. 현재 구간 5%대 상승세, 저희 챌린지 성공률도 5.71% 나타내고 있습니다. 편입되어 있는 2가지 종목 모두 다 이제 플러스권의 움직임 오늘 나타나고 있고, 누적 성공률도 지금 거의 5%대 안팎의 성공률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 챌린지 누적 성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2%, 주간 목표 성공률 13%에서 한 3% 남짓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하루 차잖아요. 네. 첫째 날인데 10%대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이 좋거든요. 네, 종목에 대한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엔 조금은 아쉬웠지만 이번엔 출발은 굉장히 좋네요. 10.52%의 상승률로 함께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우진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진의 경우에는 오늘 장 중에 16.8% 이상 상승에 성공을 했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6.89% 정도 됩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승 흐름들을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목표가를 제가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그러면서 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타점을 한 번 더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과거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저항 라인대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2024년도 11월부터 이때죠. 11월 달부터, 그리고 2025년도 1월 달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5월 2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저항 라인대에서 8,400원 라인대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전 거래일이죠. 5월 19일 날 장중 6%로 넘겼지만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장중에 16.89%의 상승 흐름으로 이 넘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 라인대, 작년 말부터 넘지 못했던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냥 돌파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줘야 앞으로 추세 상승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보시면 전 거래일의 179%, 이렇게 뭐 거래량 전 거래일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보시면 그 전 거래일에 마찬가지로 170%, 또 그 전 거래일에 500%입니다. 이게 뭐냐면 3일 연속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이게 전 거래일 대비해서 막 크게 오른 것 같아 보이진, 그러니까 퍼센트 자체로는 크지 않은데, 이게 기존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5월 15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한 16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오늘의 거래량은 260만 주가량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10배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상승 흐름들 충분히 제대로 돌파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는 좀 더 눌려도 점진적인 우상향하는 흐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목표가는요, 9,7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다음 종목 광명전기입니다. 이 광명전기는 전거래일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여러분께 지난주 금요일 날에 소개해 드렸을 때 단기 이 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우리의 수렴 돌파 패턴 이후에 상방으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눌려도 이 단기 중요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로 발판 삼아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정확한 흐름이 이어졌어요. 보면서 이 초록색 선이죠. 이 단기 저항 라인대 하락 추세선을 2025년도 5월 16일 날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 날에 장중 8%까지 좀 눌렸지만 결국에는 중요 지지 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5%대로 마무리했고요. 오늘 장중에 또 9%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점진적인 우상향한 흐름 기대하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이번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우진 같은 경우 이제 3거래일 만이죠. 1차 목표가를 굉장히 단기간 안에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8%대 강세 일단 2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광명전기의 경우 이제 전력주들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역시나 또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또 오늘 화요일 저희가 어제 쉬어갔다 보니까요. 장기 포트 리뷰 오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 장기 포트 안에 또 누적 수익률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400%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승률 저희가 한번 좀 파트너님과 함께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진전기부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일진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의 상승률은 한 71% 정도 될 텐데요. 이 일진전기 상승 흐름이 이제 2025년도 4월 달에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포인트를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전력 관련주들이 오늘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오늘 이렇게 전거래일의 강세에 이어서 상승세를 반납을 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29,000원 라인대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가 2025년도 4월 이후로부터 넘어가지 못했던 라인대입니다. 3월 말부터 29,400원 이 라인대죠. 이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했었는데 전거래일 마찬가지로 살짝 돌파를 했지만 바로 이탈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장중 10%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로 확실하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추세 상승세 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최대 상승 흐름에 따라서 71%까지 만들어줬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은 실적대로 거기다가 상승 모멘텀은 상승 모멘텀대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근의 추세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신고가를 달성하진 못하겠지만 점진적인 상승세, 저점을 올리는 파동의 상승세를 통해서 앞으로의 추세적인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한화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개별 종목 기준으로 133%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산주는 앞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 랠리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11선을 지지받는 선에서 장중에 3%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만들어졌지만 이 3%라는 상승 흐름을 모두 다 반납을 했죠. 따라서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아줄 때 이 종목 마찬가지로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그때 그 조정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이 종목이 좀 더 눌렸을 때에는 38,800원까지 한 번 더 가격대에 충분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는 그동안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익절 이후에 다시 한번 재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대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는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고가를 충분히 한 번 더 경신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장기 포트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도 63%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최고가의 63% 그 이후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이 조정폭을 기간 조정으로 돌파해냈습니다. 일진 전기처럼의 강한 상승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충분한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접점을 올리는 상승 흐름이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요 지지 라인들을 정확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반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앞선 고점인 36,000원 라인대도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BHI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도 드디어 세 자릿수를 넘겨줬습니다. 121%의 상승 흐름으로 이 장기 포트의 상승 흐름을 강력하게 견인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죠. 2025년도 5월 16일 날 장중 24%라는 강한 상승으로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나서 조정을 제한되게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볼린저밴드의 상단선을 타고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단기적인 상승세 충분히 이어갈 수 있으나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32,000원 라인대까지 내려왔을 때 내려오기 전까지는 좀 더 기다려주시는 편이 좋고요.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죠. HD 현대미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미포 오늘 조선주들의 전반적인 조정이 좀 더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오늘 52주 가까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52주보다도 더 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약 2018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최고가를 돌파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돌파하는 과정도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단기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견조로운 상승 랠리, 꾸준하게 저점을 올리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데 아직은 급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점 시그널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으나 단기간의 조정폭도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단기간 조정폭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면 16만 2천 원 라인대까지는 한 번 더 가격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지금은 앞선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상승 영역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동안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16만 2천 원 조금 더 낮은 가격대면 한 15만 9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가격대 참고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익률이요 굉장히 차곡차곡 잘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단 5가지 종목 모두 플러스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편출이나 편입되는 종목 없이 모두 다 홀딩 의견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네요. 파트너님 오늘 이제 장기 포트부터 단기 포트 안의 종목들 말씀해 주신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또 놓치신 부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또 이러한 포인트들 핵심들 짚어주시잖아요. 정리해 주시는데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을 키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공개 교육방이 이어집니다. 그럼 무료 공개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께 개장 전에 오늘의 체크포인트, 어떤 체크포인트로 오늘의 장이 움직일 건지 그 포인트들을 요약해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들 중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적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단기 공략들을 할 때 이슈가 없는 종목들보다 이슈를 가지고 오늘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공략을 하게 됐을 때에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까지도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종목 공략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장기 포트의 종목들을 함께 만나봤죠. 그래서 60%대에서 133%까지의 5종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 우리가
우리가 단기도 굉장히 전공으로 굉장히 잘하지만 장기 포트도 수익률이 너무나 좋죠. 이런 상승 흐름들 여러분들을 공략하는 기법들 무료 공개 교육방에서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5시 20분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이어집니다. 그 공개 방송에서 종목들을 선정하는 기법들 그리고 4월 16일 날 공략했던 APR 딱 72.24%의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제2의 APR까지 공개하는 시간 가져갈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는요, 이제 시장의 흐름이 그때그때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요, 파트너님과 또 함께 하신다면 이 시장의 방향성들 좀 올바르게 잘 잡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 역시나 주목해보신다면 보다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겠네요. 파트너님 17주차 챌린지 또 2가지 종목 저희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주차 2가지 종목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과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죠.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종목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제 2, 3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관세를 다시 한번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관세에서 영향을 좀 더 덜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죠. 가장 먼저 네오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은 굉장히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을 때 이 종목은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단기 조정폭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이 화장품 업종 기준으로 이 종목은 주요 브랜드가 올리브영과 다이소에 입점이 되면서 매출액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널 접점 확대와 수출 지역의 판로 개척을 통해서 중장기적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차트 보면서 좀 더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파동, 1차 상승 파동에 이어서 2차 상승 파동까지 나왔죠. 2차 상승 파동에 이어서 단기 조정폭에 마무리를 지어주는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을 변곡점을 만드는 오늘의 상승 흐름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1, 2, 3, 4, 5, 6거래일 연속해서 조정을 받는 이 상황 이후에 눌림목 강한 반등세에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상승 3차 파동의 상승 파동에서는 충분히 고점도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 목표가 14,550원, 손절가는 12,6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 포트에 편입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한한령 수혜 관련 업종 중에서 엔터주가 있죠. 특히 이 엔터 3사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 바로 YG입니다. 이 YG 엔터의 경우에는 블랙핑크 굉장히 유명하죠. 이 블랙핑크가 올해 200만 명에서 250만 명까지 관객 수를 모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실적 반영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이 IP 하나만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아쉬웠을 텐데 여기에서 신규 IP가 굉장히 떠오르는 IP가 있어요. 바로 베몬이라고 하는 베이비몬스터라 하는 이 그룹인데요. 이 그룹의 경우에는 데뷔 9개월 차 만에 월드 투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44만 명을 모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을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월드 투어 중에서 MD 매출이 2024년도 4분기와 1분기 각각 230억 원 그리고 260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블랙핑크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블랙핑크가 당시 평균 분기 MD 매출액이 무려 188억 원입니다. 그럼 블랙핑크의 평균 MD 매출보다도 더 뛰어넘는 MD 매출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인 저연차 그룹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YG 엔터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에 이렇게 상승 랠리를 가파르게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1차 상승 파동 2025년도 1월부터 1차 상승 파동 거기다가 이 1차 상승 파동의 고점을 다시 한번 높이는 2차 상승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 조정폭 안에서 10일선을 지지받는 선에서 장중 오늘 3.72%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전거래를 변곡점으로 만들어줬죠.
다만 조금은 눌릴 수도 있는데 이 눌림폭 6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의 우상향하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8,000원, 손절가는 68,0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기대해 볼 수 있는 네오팜 그리고 이제 회사 IP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말씀해 주셨습니다. YG 엔터까지 저희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운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아있는 오후장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계속해서 함께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